처음에 100명의 셰프들이 대결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흑수저 80명만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완전 유명하지 않은 가게들, 막 신입 가게들이 아니라 서울에서 그래도 좀 SNS라든지 이런 데서 좀 유명한 가게 위주로 나와가지고 그 가게에서 유명한 셰프들이 와서 직접 자기네들 음식을 조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80명이 쭉 나오는데 인기 있는 셰프들 먼저 나오고 좀 화제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승우아빠 아시나요? 이분도 저도 영상 많이 봤었는데 요리에 대해서 되게 편하고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남극에서 요리하셨던 셰프, 그리고 뭐 짹짹이 골목식당 1호, 이분도 사실은 골목식당에 나와서 좀 인지도가 있었는데 라멘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머리를 일본 양아치들 하는 머리 있잖아요. 리젠트 머리라고 그 머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비빔대왕님 전주 분인데 이분은 용포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048 셰프 이분은 공사 현장 복장으로 입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입장을 쭉 다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야 오늘 서울에 유명한 가게 다 닫는 날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80명밖에 없지?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웅성웅성한 도중에 영상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프닝에서도 좀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고기깡패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미슐랭 투스타 가게에서 일했던 분이고 엄청 고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맛도 있을 것 같이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 옆에 있는 분이 에드워드 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전설적인 분이거든요. 이분을 동경하는 이 표정, 순수한 이 표정이 엄청 화제가 됐었습니다. 연출을 잘해가지고 계급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계급전쟁에 대한 것을 좀 잘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80명에 대해서 이 100명이 한꺼번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대결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예선전은 사실 흑수저 결정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80명을 백수저 20명이랑 바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8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하는 예선전을 거쳤어요. 근데 80명을 다 심사할 수가 없으니까 심사위원 1명당 40명, 1명당 40명에서 40명씩 나눠서 심사를 하게 됐는데 룰은 간단해요. 자기가 요리 마치면 벨 누르면 와서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20명이 다 찼다. 그러면 더 이상 음식을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기준이 심사위원이 탈락과 생존을 말합니다. 생존하면 한 명씩 그 위에 테이블로 올라가요. 근데 20명이 차면 끝나는 건데 일부 약간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류를 누르는데 보류 눌렀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다 모여봐야 2명이지만 의견 조율해가지고 보류된 사람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이 여기서도 많이 나왔어요.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제가 말했던 그 안성주 셰프가 여기서 이제 600명에서 최고 유행어 만들었죠.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고. 이분이 뭐냐? 뭐야 이분이 도대체 뭐지? 했는데 이제 골고루 익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 이 말투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덕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요. 그런 것들도 유행이 됐었고 이 처음 1호로 떨어지신 분이 이 시크릿 코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00분을 주어졌는데 30분 정도 만에 그냥 하고 심사를 봤는데 수련에 자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요리를 하다가 손을 좀 다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가게 되면 탈락이니까 지혈만 간단하게 하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 동안 다 할 수가 없어서 조금 훈련을 잘 못해서 이제 떨어지게 됐고 이 정용맨이나 야키토리 왕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통돼지나 이런 거를 직접 그 자리에서 막 정형을 하는 거예요. 막 팔로 막 해가지고 뼈 드러내고 막 해서 닭도 막 다 부위별로 나누고 해서 이런 모습 보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흥미있고. 그리고 이제 골목식당 1호분이 아까 전에 라멘을 했다고 했잖아요. 라멘 같은 경우는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렇게 계속 국물을 우려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직접 우려내야 되는데 그게 1시간 만에 나누고 나서 자기가 준비한 걸로 간단한 라멘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로는 통과하기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른 참가자들도 딱 정해진 그 완제품인 그런 제품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네들만의 비법 요리 뭐 이렇게 조리되어 있는 일부 뭐 이런 것들은 못 갖고 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조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페널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것들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흑수저 결정전에서 제일 히트했던 사람은 이분이에요. 이분 비빔대왕. 아까 전에 제가 용포 입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 용포 입고 온 것도 엄청 특이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비빔밥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래처럼 비빔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B자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거를 할 때 백종원이 심사를 했는데 백종원한테 비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벼 막 비벼. 근데 이분이 갑자기 북을 꺼내는 거예요. 북을 꺼내더니 막 북을 치면서 비빔 노래를 불러. 비빔 같이 부르세요. 백종원이 같이 불러 막 같이 불러. 막 사람들이 엄청 막
당황하고 막 뭐지 했는데 또 북은 그 또 잘 쳐. 북을 또 잘 쳐,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엄청 막 이 혼란스러운 장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성이 있어야 화제가 되고 이 화제를 통해서 자기네 가게나 매장을 좀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막 일부러 센 척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가짜 관계다. 이 사람이 진짜 관계다 했는데 제가 이 예전 영상을 또 찾아봤어요. 14년 전 영상인데 옆에 보이시나요? 이름을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유비빔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똑같아. 지금이랑 똑같이 비빔을 세계에 전파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 그걸 가지고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14년 전 얘기도 봤었는데 막 아들도 이름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비빔으로 개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대요. 아빠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안 된대. 그래가지고 비빔이랑 관련된 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아들 융합으로 바꾼 거야. 아들이 너무 싫다고 하는 거야. 융합으로 바꿀 수 없다 하니까 19살 되던 해에 외제차인데 사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요란스럽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막 좀 비벼서 먹어요. 바로 먹자마자 탈락입니다. 이런 광탈. 막 이 당황한 표정 있잖아요. 뭐지? 했는데 너무 짜다. 해가지고 광탈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캐릭터성이 엄청 잡혀서 롯데리아에서 보이시나요? 위에? 왼쪽에? 비빔대감? 임금님. 비비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광고도 찍고 옛날 라이스버거 있었잖아요. 전주 비빔밥 라이스버거가 나왔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꽤나 이거에 나온 거 광탈은 했지만 캐릭터성도 잘 잡혔고 저도 전주니까 한번 가볼 만한 곳이잖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게 자체가 안 됐던 가게가 아니라 14년 전에 하루 매출 방송에 나왔던 때 하루 매출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 정도. 뭐 더 잘 되는 날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 달 매출이 한 6,500 정도 되면 6,500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이 흑수저 결정전 예선전에서는 가장 찐 스틸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